윤리는 인간의 행위가 최대량의 행복을 산출하도록 이끄는 기술이다. 행복은 양의 측정은 7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행복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그중 한 기준이다. 벤담은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승인하는 공리의 원리를 중시하였다.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하는가? X. 벤담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O. 벤담은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삶에서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 중간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중간은 이성이 명령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지나침과 모자람이라는 두 악덕은 서로에게도 중간에게도 반대이다. 품성적 덕은 어떤 중간과 관련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침의 악덕과 모자람의 악덕을 피하고 중용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궁극적 좋음은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에서만 실현되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적 좋음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에서 실현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악한 행동은 모두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생겨나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악한 행동은 무지 또는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생겨난다고 보았다. 이성은 모든 감정에서 양극단 사이의 중용을 발견할 수 있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 악한 감정인 시기 질투와 같은 감정에는 양극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중용이며 지성적 덕에 속하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중용이며 품성적인 덕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성에 따라 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품성적 덕을 갖출 수 있는가? O.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에 따라 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품성적 덕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위안을 받는다. 이는 세상이 절대자의 손에 있으므로 모든 일이 절대자의 방식대로 진행되도록 맡겨두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절대자는 위안을 주는 그만큼의 현금 가치를 지닌다. 제임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지식과 신념이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관념의 참됨은 고정된 속성이며 관념에 내재되어 있는가? X. 제임스는 관념의 참됨은 유용성으로 보았으므로 고정되거나 내재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유용성이 증명된 지식도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할 수 있는가? O. 제임스는 유용성이 증명된 지식도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학은 실생활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현금 가치를 지니는가? X. 제임스는 신학은 실생활과 관련하여 현금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신념은 경험적 검증을 거쳐야만 진리로서 판정될 수 있는가? O. 제임스는 신념은 경험적 검증을 거쳐야만 진리로서 판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지극한 덕으로 다스려지던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욕하였는데 이것을 소박함이라 한다. 소박함으로써 본성은 보존된다. 하지만 인의를 행하여 도에서 벗어나고 예를 제정하자 사람들이 분열하게 되었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의 평등함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강조하였다. 군주가 인을 좋아하면 천하의 적이 없다. 백성에게 인하지 못했음에도 작은 나라를 얻은 경우는 있었으나 천하를 얻은 경우는 없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맹자는 힘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패도 정치가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중시하였다.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O.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왕도 정치는 백성의 생업을 보장해야 하는가? O. 맹자는 왕도 정치는 백성의 생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군주는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인을 실현해야 하는가? O.
맹자는 군주는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인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성인의 경지에 이르려면 의로운 행위를 쌓아야 하는가? 5. 맹자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려면 의로운 행위를 쌓아야 한다고 보았다. 아직 자성을 깨닫지 못한 미혹한 중생도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을 듣고 자기의 본성이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당장에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곧 견성이다. 해능은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제대로 본다면 지식 공부나 점진적 수행을 거치지 않고도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본래 자성이 공하고 고요하여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달았지만 습기는 제거하기 어렵다. 깨달은 후에도 오랫동안 비추고 살펴 마치 소를 기르듯 수행해야 한다. 진울은 단박에 진리를 깨친 뒤에 도습기를 소멸시켜 나가는 점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본래 같은 것인가? 5. 해능은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본래 같은 것이라 보았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본래 같은 것인가? 5. 진울은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본래 같은 것이라 보았다. 자신의 본성을 직관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 5. 해능은 자신의 본성을 직관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의 본성을 직관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 5. 진울은 자신의 본성을 직관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탐욕에 빠진 중생은 불성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한가? X. 해능은 탐욕에 빠진 중생도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깨달음 이후의 수행은 해탈에 이르는데 필수적인가? X. 해능은 탐깨달음 이후의 수행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도 단박에 깨닫는 것이 가능한가? 차별하여 서로 미워하는 것은 그른 것이고 두루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옛날 문왕이 두루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부모와 형제에게도 사사로움이 없었고 상벌이 공평했다. 묵자는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어야 세상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규모의 구조적 폭력은 나중에 차별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노예로서 미국으로 강제 이송된 아프리카인에 대한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으로 확산되었고 인종 차별적 사고와 함께 문화적 폭력을 재생산하였다. 갈퉁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극복한 상태를 진정한 평화로 보았다.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복 전쟁은 정의로운가? X. 묵자는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복 전쟁은 반대하였다.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대립하는가? X. 묵자는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대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화는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침해를 은폐하기도 하는가? 5. 갈퉁은 문화는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침해를 은폐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적극적 평화 추구는 국가 안보의 차원에 국한되어야 하는가? X. 갈퉁은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라고 보았다. 차별 행위의 중지만으로도 진정한 평화가 달성되는가? X. 갈퉁은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나 관습 등에 따른 억압이나 착취와 같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로 보았다. 이상 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세 계층, 즉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이 각자의 일을 하고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류인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각의 어울리는 덕을 갖추고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이상국가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재화가 충분하여 필요한 물품을 대가 없이 사용하지만 사치나 향락에 빠지지 않는다. 모어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를 유토피아로 보았다.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가? 5.
플라톤은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상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계층에게 재산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가? X. 플라톤은 수호자는 공적 생활을 위해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 식사, 공동 생활 등 생활 방식도 공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여가 활동만 즐기는가? X. 모어는 누구나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며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다. 물질적으로 빈곤하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가? X. 모어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개인의 선호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X. 플라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인간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다. 달리 말해 인간은 신의 양태로서 신의 본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인간을 포함한 사물들의 본질 및 존재는 신의 본성에서 연역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신은 유일한 실체이며 자기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한다. 만약 신이 없다면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 즉 어떤 개념으로 정의되기 이전에 실존하는 존재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실존 이후에 스스로 생각하고 바라는 무엇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신은 실체이며 자기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하는가? 5. 스피노자는 신은 실체이며 본성상 필연적 인과 질서에 따라 활동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X.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이성으로 인식하여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항상 주체적으로 행위하는가? X. 사르트르는 주체적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는 불성실의 실존적 불안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실존적 삶을 살기 위해 자유 자체를 선택해야 하는가? X. 사르트르는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 자체를 선택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고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X. 스피노자는 인간의 본질은 신의 속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신의 양태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인간은 제자들이여. 내가 떠나고 난 후에는 교법과 계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정진하라. 나의 가르침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것이다. 형성된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당부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연기설을 주장하였다. 삶의 본 모습이 즐거움임을 알아야 해탈할 수 있는가? X. 석가모니는 삶의 본 모습은 고통이라고 보았다. 지혜는 수행의 결과일 뿐이며 수행의 수단은 아닌가? X. 석가모니는 개정해 사막을 실천 항목으로 체계적인 수행을 강조하였다. 사물에 대한 애착이 자비를 실천하는 바탕이 되는가? X. 석가모니는 갈의 집착 취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사성제 간의 관계는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가? X. 석가모니는 사성제 간의 관계는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양극단을 벗어난 수행으로서 존재의 무상함을 통찰해야 하는가? X. 석가모니는 양극단을 벗어난 수행으로서 존재의 무상함을 통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람직한 것은 그것에 내재한 쾌락 때문에 또는 쾌락 증진과 고통 방지의 수단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런데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지성, 도덕 감정 등에서 얻는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로서 공리의 원리를 중시하였다. 세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밖에서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선의지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칸트는 경향성에 따라 우연히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모든 도덕적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쾌락을 증진하는가? X. 밀은 도덕적 행위인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이라는 공리원리가 반드시 자신의 쾌락을 증진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았다. 행복은 의무에서 나온 행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가? X. 밀은 행복은 의무가 아니라 쾌락은 선고통은 악이라는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자의 성품과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는가? 5. 밀은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자의 성품과 무관하게 행위의 결과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다.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자의 성품과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는가? 5.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자의 성품과 무관하게 행위의 동기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다.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는가? 5. 칸트는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덕과 악덕은 대상 속에 있는 성질이 아니라 소리, 색깔, 뜨거움, 차가움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지각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행위나 성품을 바라볼 때 느끼는 쾌락으로 덕을, 고통으로 악덕을 구별합니다. 휴문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도덕의 근본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도덕적 구별의 원천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인가? 5. 휴문 도덕적 행위와 판단에서 중요한 요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선과 악은 모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닌가? 5. 휴문 선과 악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도덕에 대한 탐구는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가? 5. 휴문 도덕에 대한 탐구는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모든 대상은 유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5. 휴문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모든 대상은 유덕한 것이 아니라 공감과 시인의 원리에서 유덕한 것이 나온다고 보았다.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까닭은 본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성을 안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에 이르는 것을, 마음을 다하는 것은 알미 지극해지는 것을 말한다.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알을 지극히 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음을 다하고 본성을 아는 것을 사물을 연구하고 알을 넓히는 것으로 삼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움켜쥐는 것과 같다. 마음이 곧 이치이다.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 왕수인은 사물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에 이치가 있다고 보았다. 마음의 본체인 양지는 그 자체로 완전한 알민가? X. 주희는 양지가 마음의 본체가 아니며 사물에 대한 공부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한 암은 없다고 보았다. 천리는 본래 선하지만 인욕에 가려질 수 있는가? 5. 주희는 존천리 거인욕을 주장하였다. 사물에서 천리를 실현해야 사물은 비로소 이치를 얻는가? X. 주희는 사물의 이치는 천리가 모든 사물에 분수되어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다. 경물과 치지는 마음 안의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부인가? 5. 주희는 경물과 치지는 마음 안의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부라고 보았다. 마음의 본체인 양지는 그 자체로 완전한 알민가? 5. 왕수인은 마음의 본체인 양지는 그 자체로 완전한 선천적인 알미라고 보았다. 천리는 본래 선하지만 인욕에 가려질 수 있는가? 5. 왕수인은 천리는 본래 선하지만 인욕에 가려질 수 있으므로 존천리 거인욕을 주장하였다. 사물에서 천리를 실현해야 사물은 비로소 이치를 얻는가? 5. 왕수인은 사물에서 천리를 실현해야 사물은 비로소 이치를 얻는다고 보았다.
경물과 치지는 마음 안의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부인가? 5. 왕수인은 경물과 치지는 마음 안의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공부라고 보았다. 학문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가지만 도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덜어낸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무의에 이르게 되니 무의하면 이루지 못함이 없다. 노자는 인위적 분별에서 벗어나 도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학문을 쌓으며 예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군자라 하고 본성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여 예의를 어기는 사람을 소인이라 한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함으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무의로 다스리려면 분별적 지식을 축적해야 하는가? X. 노자는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였다. 예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5. 노자은 예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타고난 본성을 제도적 규범으로서 교화해야 하는가? 5. 순자는 타고난 본성을 제도적 규범인 예로서 교화시키는 화성기위를 주장하였다. 선을 인식하는 능력은 학문을 통해 형성되는가? X. 순자는 선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타고난 것으로 보았다. 예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5. 순자는 예의는 성현이 제정한 것으로 보았다. 각자는 신의 계약을 통해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받아들인다. 이로써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주권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홉스는 비참한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하여 절대 권력을 수립한다고 보았다. 각자는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포기하고 사회에 양도한다. 이로써 국가 구성원 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다툼을 종결짓는 재판관인 입법부를 지상에 두게 된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 합의를 통해 공동의 권력인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각자는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일반의지만이 국가의 설립 목적인 공동선에 따라 국가의 힘을 통솔할 수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고 시민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자기보존의 실현인가? 5. 홉스는 사회계약의 목적은 자기보존의 실현이라고 보았다. 주권자는 사회계약 이후에 입법권을 갖게 되는가? 5. 홉스는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은 사회계약 이후에 입법권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국가 권력이 독점되기보다는 분할되어야 하는가? 5. 로크는 국가 권력이 독점되기보다는 분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유재산은 사회계약을 통해 법률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5. 루소는 사유재산은 사회계약을 통해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주거는 분할이 불가능하며 양도될 수도 없는가? 5. 루소는 주거는 분할이 불가능하며 양도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행복하게 사는 것과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같다. 이성은 자연에서 조언을 구한다. 이성에 어긋난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이성에 따르는 사람은 좋은 결과에 이른다. 세네카는 이성을 자연과 신, 인간의 공통된 본성으로 보고 이성에 따른 삶을 살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행복해지려면 신을 향유해야 한다. 향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경멸하면서까지 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의 나라를 이루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은 원죄로 인해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며 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을 통해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면 이성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가? X. 세네카는 이성의 인도에 따라 운명에 순응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X. 세네카는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인 부동심을 추구하였다. 신과 자연과 인간은 이성을 공통된 본성으로 지니는가?
5. 세네카는 신과 자연과 인간은 이성을 공통된 본성으로 지닌다고 보았다. 신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한가? 5.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로지 지상의 나라에서만 신이 창조한 악이 존재하는가? X.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선의 부재가 악이라고 보았다. 신과 자연과 인간은 이성을 공통된 본성으로 지니는가? X.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에 대하여 이성의 본성을 부여했다고 보지 않았다. 6. 낙, 성 세 글자를 맹자가 3층으로 나누었는데 가장 얕은 것이 욕이고 그 다음이 낙이며 가장 깊어서 마침내 스스로 고치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게 된 것이 성이다. 성은 마음이 좋아하는 바이다. 성을 논하는 자는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말해야 한다. 정약용은 인간의 성을 마음의 기호로 보았으며 기호를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로 구분하였다. 본성의 악한 기호는 자주집권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가? X. 정약용은 본성은 마음의 기호라고 보았지만 본성의 악한 기호라고 보지 않았다. 형구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는 욕구를 포함하지 않는가? 5.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는 욕구는 영지의 기호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악을 반복적으로 행하면 선을 좋아하는 기호가 소멸되는가? 5.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는 본성이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유효 수요가 부족하면 자원을 낭비한다는 공공의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자원을 이용하려는 개인 기업가는 불리한 여건에서 활동하게 된다. 경제체제의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안은 정부 기능의 확장이다. 케인스는 시장의 결함에서 파생하는 공황, 불황,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실패를 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유효한 경쟁이 창출될 수 있는 곳에서 경쟁은 개인적 노력의 좋은 길잡이가 된다. 자생적 질서인 시장에서 경쟁이 유효할 수 없을 때만 정부가 경쟁을 대체한다. 우리가 비판하는 계획은 오직 경쟁에 반대하는 계획일 뿐이다. 하이에크는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하는가? 5. 케인스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지출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시장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는가? 5. 하이에크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시장 자율성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가? 5. 하이에크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의 축소를 강조하였다. 정의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성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다름이 있는 것과 같다. 사단은 인의예지에서 발하고 칠정은 왜 무리 사람의 형기에 접촉하여 나온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유래한 연원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즉 사단은 이에서, 칠정은 기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정이 어찌 인의예지에 근거하지 않고 선한 정이 될 수 있겠는가? 선한 정으로는 사단이 있는데 또 사단 밖에 선한 정이 있다면 이것은 마음에 두 가지 근본이 있는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이에 따르면 칠정 외에 다른 정은 없으며 사단은 칠정 중 선한 것만을 가리킨다. 바란기가 이를 주재하면 악이 발생하는가? X. 이황은 이의 주재성을 강조하였으며 기가 이를 주재할 수가 없다고 보았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성이 발하여 드러난 정인가? 5. 이황은 성이 발하여 사단과 칠정인 정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사단의 선함과 칠정의 선함은 서로 다른 것인가? 5. 이황은 사단의 선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의 선함은 기가 발한 것으로 보았다. 칠정은 인의예지의 실마리를 모두 포함하는가? 5. 이는 칠정이 사덕의 실마리인 사단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맑은 기에 불선한 이가 올라타면 악이 발생하는가? X. 이는 순선한 것으로 불선한 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다는 것의 척도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는 것의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대표하는 사상가이다. 인간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보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의 영혼에 있는 유익한 덕 역시 지식이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수련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악 판단의 기준은 각 개인의 감각적 경험인가? 5. 프로타고라스는 선악의 판단 기준이 개인의 감각적 경험이라고 보았다. 보편타당한 윤리는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가? X. 프로타고라스는 보편타당한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덕을 갖춘 사람은 필연적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5. 소크라테스는 참된 알미 곧 덕이며 덕을 갖춘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지덕복 합일설을 주장하였다.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X.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본성상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으므로 모든 악행의 원인은 무지라고 주장하였다. 보편타당한 윤리는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가? 5.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통해 보편타당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